네, 안녕하세요. 섭섭이 기술사의 오늘 인터넷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할 일은 일단 암호화에 대해서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안 토픽 관련해 가지고 공격 기법, 대응 방법 이런 것들이 많으나 기본적으로 암호 보안 관련해서는 암호를 알면, 그리고 전자봉투를 알면 원리는 다 파악이 된 거예요. 나머지는 기술적인 것들, 서비스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 원리만 파악하고 나머지는 뭐 스니핑, 스푸핑, 파밍, 뭐 APT 이런 거는 암기라든지 아니면은 좀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볼 수 있으나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이게 봐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안 관련해서 기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일단 순서는 암호화의 원리와 그다음 C박스, S박스 저희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암호화 강화 조건, 그 다음에 블록 암호 운영 모드, 전자봉투, 공개기키 방식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암호화에 대한 기본 원리는 뭐냐면 S박스는 혼돈하고 대치라는 우리가 아마 토픽 보안 들어가면 이게 무조건 처음 배우는 게 거의 다가 아마 P박스, S박스일 거예요. 근데 암호화의 기본 원리는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나가 있으면 변환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나는 A, B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변환 이렇게 이 숫자가 A로 변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혼돈이라고 말을 해요. 혼돈이고 거기서 대치라는 표현도 쓰고 S박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혼돈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나, 다, 라 이렇게 있으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가라, 나마, 다바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전치라고 말을 해요. 기본적으로 모든 암호화의 기본은 이거예요. 테이블을 이용해서 숫자를 바꾸던가 순서를 바꾸던가 뭐 저희가 뭐 이오료, 뭐 해시 뭐 이런 뭐 암호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보시면 그러니까 대치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다른 숫자로 변환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이 됐건 그냥 순서를 바꾸거나 변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암호화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혼돈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암호키, 암호문 관계 숨긴다는 혼돈이 이거거든요. 암호키와 이 테이블만 발견이 되면 이거 암호문에 대해서는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온 거고요. 평문과 암호문의 관계 숨김이라고 했는데 이제 확산 같은 경우가 이제 전치죠. 당연히 이 순서만 알면 우리는 이 암호를 해독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탭을 이용해서 글자를 바꾸는 거, 그 다음에 기본 글자에다가 순서를 바꾸는 거. 뭐 영화 같은 데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이렇게 글씨 있고 앞글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게 기본 원리를 가지고 이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안 쪽은, 암호화 쪽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암호 보안 쪽 이제 아마 강의를 들으셨거나 보안 쪽 이제 찾아보시면 처음에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거를 복잡하게 하는 방법은 요거의 크기를 조정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블럭 크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 키를 복잡하게 한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몇 번을 계속 갈 거냐, 그래 라운드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암호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요 단어일 겁니다. 블럭 크기, 키 길이, 라운드. 요것만 아시면 요런 거 외우실 때도 보면 다 비슷해요. 뒤에 데스 같은 경우 64, 56, 16 라운드인데 3니까 곱하기 3만 더하면 돼요. 근데 블럭 크기는 동일하고 곱하기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냥. 요게 그래서 암호 같은 거 뭐 요런 거 이제 외우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 외우실 때는 요거 기준으로 블록 크기, 키 길이, 라운드 기반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암호화 같은 경우가 이제 보면 아마 시험에 나왔을 겁니다. 페이스타라고 SPN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페이스타일도 보면은 보세요. 블럭 크기, 그쵸? 키 길이 변환하죠. 라운드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는 이거는 데스라든지 3데스 뭐 이런 게 들어가고요. 아무튼 요거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SPN 같은 경우가 보면 서브 바이트 이런 건 좀 외우셔야 돼요. 시프트로 믹스 컬러 애드 라운드라 그랬죠?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 요거를 그냥 제가 되게 간략하게 한번 해봤어요. 보세요. 서브 바이트예요. 보면 S박스 혼돈이죠. 그러면 A, B, C, D가 있으면 A, B, C, D 맞는 탭을 이렇게 서브 바이트를 해줘요. 첫 번째. 그렇죠. 요거를 좀 되게 그 인터넷이나 교재 같은 경우 되게 복잡하게 되는데 되게 간단하게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해보세요. Shift 로가 보면 0, 1이죠. 그 다음에 2, 3, 4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0은 첫 번째 Shift 0을 한 거니까 그대로고 두 번째 로우에서는 Shift 2를 하니까 요게 요 앞으로 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건 라운드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요게 Shift 로우. 그 다음에 믹스 컬럼을 하나 이렇게 추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고 아 요거는 좀 잘못됐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애드 라운드 해가지고 뭔가 특정 키를 X화 시켜줘서 새로운 상태를 만드는 거죠. 결국은 보면 이, 이 상황이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한 게 뭐가 있죠? 중간에 뭐 이런저런 행위들을 많이 했지만 결국 한 건 이거죠. 이거 한 거죠. 대체한 거죠. 결국 한 건 대체한 거죠. 중간에 라운드를 많이 놓거나 해도. 그래서 암호는 무조건 뭔가 대치를 했거나 전치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저희가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은 지금 스트림 암호하고 이제 일반 블럭 암호화가 있는데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게 블럭별로 이렇게 단위별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지금 다시 지워서 잘 해볼게요. 여기서 블럭별로 잘랐어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블럭 암호예요. 그리고 이 블럭이 아닌 그냥 요 단위마다 쭉 하고 가는 게 우리는 스트림 암호라고 하고요. 결론은 뭐냐면 블럭 단위로 잘라서 암호를 하던가 스트림을 하던가 이런 이제 동영상 쪽에 이제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아마 블럭 암호가 되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블럭 암호를 많이 쓰고요. 근데 이 블럭 암호에서도 보면 운영 모드라는 게 있어. 뭐냐면 요 블럭만 암호화를 다시 시킨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다시 지워서 보시면 이게
암호화 된 거잖아. 이걸 그럼 어떻게 암호화 시키지? 라는 게 지금 ECB, CBC, PCBC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이거는 항상 나온다고 예상하는 토픽이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큰 건 없어요. 보면 CBC에다가 앞에 PCBC가 붙었으니까 XO한 거고, 여기서도 보면 뭐 넘어갈 때 IB 벡터 사용했고, 요거는 별개 카운터기 때문에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뭐 그림을 보면 되게 어려운데 좀 단순화 시켰습니다. 저희가 기술사 시험이에요. 이게 지금 뭐 22, 뭐 블럭하면 운영 모드 정말 공부하고 싶으면 책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저 같은 이제 제가 지금 이 컨텐츠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뭐냐면, 알고는 있어.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쓸지가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가지 않고 최소의 지식으로 ROI 되게 잘 나오게 하는 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되게 단순화시키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ECB 같은 경우 보면 원문하고 블럭 암호하고 키 놓고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PCBC하고 OPC의 차이는 뭐냐면 원문하고 모드하고 암호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IB 벡터 들어갔죠. 요게 두 번째 PCBC에서는 XO화 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되게 단순시키면. 그리고 CBC하고 OBC는 그 원문 자체를 저기 뒤로 뺀 거죠. 그 다음에 IB 벡터 먼저 놓고 이렇게 했고, 원문이 들어가는데 위에서 하냐 아래서 하냐에 따라서 OFB하고 CFB가 나눠지는 거예요. 요게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서 요 부분에서 암호화를 시키는 방법들이에요. 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원리를 알고 내용을 알고 깊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제한된 시간 내에 답을 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도식들을 되게 단순화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지 솔직히 이거 다 못 씁니다. 쓴다고 해도 너무 지저분하고요. 그래서 되게 단순화시켜서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암호화 보안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자봉투예요. 전자봉투 하시면 그냥 거의 보안 쪽은 반 정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거고, 외우시던지 이해하셔야 되는지 해야 되고, 이게 뭐 기본적으로 다 쓰는 거죠. SSL에서도 처음에 인증키 교환, 키 교환할 때 쓰는 거고, 무조건 키 교환 들어가면 이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양자암호니 뭐니 거기 뭐 QRNG도 보면 여기 일회용 대칭키 만들 때 여기서도 써요. 여기서도 해시도 쓰고 막 여러 가지 쓰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요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외우시지 마시고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게 보면 위로 나눌게요. 이게 전자 봉투죠. 이게 인증이니까 서명이죠.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게 왜 움직이지가 않을까요? 이거를 뭐가 이제 잘못했나 보네요. 네,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수신자 공개키 먼저 그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보시면 수신자 공개키 다시 보면 수신자가 이렇게 해서 요런 키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여기다가 일회용 대칭키죠. 대칭키를 해서 그리고
여기다가 평문을 해서 이렇게 보내면 돼요. 그러면 어떤 실익이 되냐면 평문 안에 일회용 대칭키가 있고요. 이거를 뭘로 했냐? 수신자 공개키로 이렇게 짱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수신자 쪽을. 그럼 보시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기 보시면 이런 자물쇠는 뭐 누구나 다 이렇게 막 해도 되는데 막 이거 막 이렇게 돼서 이게 자물쇠 막 내놓는 게 이게 공개키예요. 그리고 요거를 보시면 여기서 수신자 개인키로 뭐 결론은 요거를 풀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여기서 수신자 공개키로 요거를 전체를 이렇게 다 감싸고 보내서 개인키로 요거를 열어서 뭐 대칭키 나와서 요걸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어쨌든 요 키로 요 공개 키를 열기 때문에 원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서명이 뭐냐면 원문을 해시화 시켜서 해시의 특징이 뭐죠? 단방향성, 동일 길이, 세 가지 저항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동일 길이에 특별한 문자가 바뀌어서 나왔어. 그러면 보시면 이거를 뭐가 됐건 개인키로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키로 요거를 꽝 해서 압축을 시켜버려가 이게 쭉 보냈어요. 그래서 송신자 이 보내는 사람 공개키로 열어서 해시만 비교하는 거예요. 해시만. 네, 그래서 이걸 인증해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인증하는 방법을 한번 이제 보면 우리가 그 디프헬만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비교가 돼서 인증이 되는지 보시면 우리는 디프헬만이 보면 이산대수의 어려움을 갖다가 뭐 한다라고 하는데 한번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그 디프헬만 같은 경우 GA, 무드, P라고 해요. 요거는 서로 공개된 거고요. 요거는 개인 키예요. 근데 디펠만이 왜 어렵냐면 이제 보세요. 이런 테이블이 있어요. 5의 1승은 무드가 이거죠. 5의 1승 5일 때 그러면은 23이죠. (23일) 때 여기에 대한 결과값은 얼마죠? 5입니다. 5고요. 5의 2승은 22, 5의 3승은 뭐 해서 나머지 뭐 2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0. 그러면 역으로 말할게요. 18은 5의 몇 승일 때 18이 되는 거죠? 여기 테이블이 있으니까 이거 되게 금방 찾는데 만약 테이블이 없으면 이 X값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산대수에 대한 뭐 문제 막 이런 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제가 하나의 공개키인데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요거는 서로 G하고 P는 합의를 했어요. 뭐 23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A는 개인 키를 했어요. 여긴 6이고 여긴 5고 그래서 공개키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11이 서로 이제 같은 값이죠. 11의 6승에다가 23을 하니까 9가 나왔고요. B는 밥이죠. 개인 키가 뭐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5예요. 그러면 5가 나왔어요. 요거를 교환하는 행위예요. 그냥
교환해서 다시 비밀키를 25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5의 6승에서 8, 뭐 이렇게 해서 여기도 8이 나와서 키가 일치하기 때문에 암호통신 되는 거예요. 서로 해싱은 아니겠으나 서로 비교해서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인증서, 뭐 교환 이런 용어도 쓰고요. 뭐 SSL에서 처음에 거기 보면은 헬로우가 맨 처음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헬로우하고 그 다음에 서티피케이션하고 헬로우 돈하고 이렇게 오죠. 그 다음에 키 XC 체인지라고 이렇게 나오죠. 키 교환이에요. 이게 키 교환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산돼서 어려움이겠으나 우리가 전자봉투만 명확하게 안다면 이게 그 뭐랄까 SSL이건 뭐 지금 뭐 PKI건 그러니까 모든 보안의 기본 요소는 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보안에 대한 기본 원리죠. 뭐 기법, 해킹 기법, 방어 기법 이게 아닌 기본 원리. 보안은 무조건 대치, 혼돈, 대치, S박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암호화 시키겠다. 글자를 변환해서 암호화 시키겠다. 순서를 바꿔서 암호화 시키겠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 보안 요소를 복잡하게 하는 방법이 블럭 크기, 키 길이, 라운드 요거밖에 없어요. 아마 샤256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시면 뭐 암호 강도, 암호 크기 그런 거 이렇게 막 말이 나오는데 결국은 블록 크기, 키 길이, 라운드예요. 그리고 나서 요거는 그 SP의 이제 동작 방식이 이제 단순한 거고요. 결국은 뭐냐? 이 전자봉투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보안에 대한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고 항상 모든 데 다 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확장된 게 뭐 이중서명, 은닉서명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키를 교환하는 방법이 디프엘만이죠. 공인키 디프엘만 보면 지에 무드 P인데 결국 다시 한번 이게 이산대소입니다. 5의 1승의 나머지 23의 나머지는 뭐야? 5죠. 이렇게 했는데 거꾸로 찾는 거죠. 그럼 좋아. 18은 5의 몇 승이야? 이 X값을 구하는 걸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디프엘만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제 강의가 사실은 초보자한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친절하게 설명이 안 들어가고 약간 중급 정도 이제 한 번쯤은 다 읽어보고 그 후에 이제 답안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까 위주의 강의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사전 지식은 좀 필요합니다. 네,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시면 이렇게 뭐 쉽게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다 하나의 꿀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이제 그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거 좀 많이 참고하셔서 제 동영상 같은 거 많이 참고하셔서 좀 쉽게 답안을 좀 쓸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